네, 반갑습니다. 오늘은 그 2025년도 그 2월 11일 국회성에서 발표한 그 2030 세대 결혼 출산 기피 현상과 관련 업체 그 세부 조사 사례 중에서 유명 그 스튜디오에 대한 그 조사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국세청은 그 결혼 출산 육아와 관련해서 탈세 사례를 분석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는데, 예비 부부의 그 한결같은 목소리는 그 결혼 비용이 너무 많다. 그래서 메리지 블루, 즉 결혼 전에 그 우울증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한결같은 얘기가 스튜디오 촬영비와 보정비까지 다 냈는데 별도로 원본 구입비 또 뭐 이런 것들을 추가로 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. 그 같은 이런 내용들을 그 많이 얘기를 하고 하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아마 조사를 착수를 한 것 같습니다. 자, 이 조사 그 착수 사례를 한번 그 보면은, 자, 이 한번 보여드릴까요?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. 국세청에서 보도한 그 탈루 업체에 대한 그 조사 착수 사례가 되겠습니다. 이 포처럼 사실상 주요 탈루 행위와 조사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. 조사업체는 그 예비 부부의 그 선호도가 높은 그 유명 그 스튜디오 그 사진 촬영에 하고 나서 현장 그 추가금, 즉 그 원본 그 별도로 수정권에 대한 그 대금을 별도로 또 요구를 했고, 그리고 액자리, 그리고 장당 구입비 이런 것들을 추가로 그 요구를 하면서 사주의 그 일가 친척이라든지 아니면 그 차명 계좌로 그 대금을 그 요구를 해서 현금을 그 이체하도록 하고 나서 그 현금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매출 누락을 하게 된 거죠. 그리고 사주는 이를 이용을 해서 상당한 그 부동산이나 또는 그 주식, 뭐 거의 뭐 혐의가 100억 정도의 그 탈루 혐의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돈으로 사주는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뭐 개인적 용도로 그 주식을 취득을 해서 뭐 자기의 부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탈루를 했다고 하고요. 그리고 그 제2 촬영장을 개시를 해서 사실상 그 당시에 그 유학 중이던 그 자녀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실질적으로 뭐 유학 중인 그 자녀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은 뭐 소유자 입장에서는 뭐 사업자 등록 명의만 있으면은 뭐 그분이 뭐 유학을 가 있는지 아니면 국내에 있는지 잘 모르겠죠. 그러나 그 사주는 그 자녀가 유학 중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녀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그 마치 그 정상적인 그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것처럼 A 사업장 스튜디오 그리고 B 사업장 스튜디오 이렇게 해서 사업자 등록을 결국은 그 사주가 두 개의 사업자 등록을 분산을 한 거죠. 그러니까 사주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부당하게 결국은 사업자 등록을 개시를 하게 하고 그 자금을 정상적인 그 사주가 운영하는 사업체와 별도로 어떤 일어나는 어떤 그 건에 대해서는 비사업장, 즉 자녀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자 등록 명의로 되어 있는 자녀 명의의 계좌로 이체를 하게 하거나 또는 뭐 차명으로 이체를 하게 해서 그 돈으로 결국은 자녀가 유학을 다녀온 이후에 그 돈으로 이제 아파트를 고가의 아파트를 취득을 함으로써 결국 사전 증여 혐의가 있다. 이렇게 국세청에서는 파악을 하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국세청에서 뭐 조사를 하게 될 건데, 사실상 그 조사업체에 대한 그 매출 누락 또는 그 자녀명의 그 자산 취득에 대한 그 자금 출주의 그 어떤 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를 국세청에서는 계속적으로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국세청은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2030 세대의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자녀 교육에 대한 평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아마 그 생활 밀접행 분야의 어떤 불공정 관행
그리고 악의적인 그 탈루 행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것을 해서 아마 조사에 착수를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러한 그 구체적인 조사 대상자가 되면은 아무래도 경제적 손실은 조사를 받는 본인의 어떤 그 경제적 손실 또는 뭐 정신적인 충격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겠죠. 그런 걸 사전에 미연에 좀 방지를 하려면은 사실상 그 사전 증여 또는 뭐 재산의 은닉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그 적법성의 걸 따져가지고 그와 관련된 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향후에 뭐 이러한 뭐 구체적 조사를 받지 않는 것이 가장 뭐 좋겠습니다만은 부득이하게 또 조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고요. 그리고 자녀의 사전 정리라든지 그리고 아무튼 미성년자나 연로자가 많은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가의 자산을 취득한다든지 주식 취득 자금을 운용을 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세무조사의 대상자가 되기 쉽기 때문에 전문가와 사전에 상의를 해서 하여튼 그 세무조사를 피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성실 납세를 꿈꾸는 시공박의 세금 상식 황광석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